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뛰어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쯤 길 가다 받아본 적 있는 광고지. 길가에 버려지는 광고지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광고지. 이 둘의 차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한 장의 광고지가 가게 매출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지. 종이 한 장으로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 정말 많이 계시죠? 광고지를 잘 만들고 제대로 배포했더니 의외로 가게 매출에 큰 효과를 봤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게의 효자가 될 수 있는 광고지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궁금하다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매출을 끌어올리는 광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광고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전단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게를 홍보해주고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광고지 한 장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나요? 그럼요. 그 광고지 한 장에 우리가 볼 땐 종이 한 장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요, 이 가게의 노하우, 메뉴, 가격, 기타 정보 등이 가득한 것이 바로 광고지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매출을 팍팍 올려주는 광고지의 비밀, 강의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장사 고수는 무엇 하나로? 그렇죠. 광고지 하나로 무엇을 끌어올린다? 매출을 끌어올린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게는 혹시 전단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게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광고지를 기획해서 배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지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획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기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기획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미음, 치읓. 다시 얘기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고지를 기획하는지 세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지의 역할과 도대체 광고지가 왜 중요한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전단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단은 뭐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단이란 선전이나 광고가 담긴 종이 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아유, 저희 식사하러 오세요 하고 뭔가 내미는 거 한 번쯤은 집어보셨죠? 그게 바로 전단, 다시 얘기하면 광고지라는 거죠. 자, 광고지는요, 고객에게 제품 또는 무엇을? 상표, 이거를 기억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땡땡 호떡집에서 땡땡 호떡을 파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해당 제품이나 상표를 기억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광고지는요,
직접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A씨와 B씨가 이렇게 보고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러고 있는데 내 손에 쥐어진 전단지 한 장, 광고지 한 장을 딱 보면서 아, 이거 먹을까?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지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감성을 움직이려면은 광고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고지를 움직일 수 있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쫙 뿌려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광고지를요,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휙 뿌려줬다고 가정하면 고객은 받아보는 순간 에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딱 봤을 때 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또는 어머, 야, 이거 감동인데? 이런 느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배포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이, 자,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죠? 제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뭔지 아시죠? 바로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비싸네, 싸네? 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광고주를 딱 받았을 때 받아보고 아무 느낌이 없고 판단을 못한다.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옆에 가게보다 500원이 싸구나. 아, 이게 이벤트를 포함한 광고지니까 참여해볼까? 이런 식의 느낌과 결정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고 배포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자극. 자극이 뭐예요?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럼 제가 이 자식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보여주고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딱 지나가다가 싹 보고 야, 이거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려면 이미지, 문구 강력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피자 먹으란 얘기구나. 문구, 지금 이 시간 뭐가 생각나죠? 바로 피자. 그렇다면 우리 가게로 컴온 들어오세요. 자, 이런 표현이 딱 있다라면 광고지를 딱 받는 순간 피자? 지금 들어오라고? 가볼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요, 이런 광고지를 잘 만들기 위한 주요 포인트를 점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포인트가 뭔지 잘 아시죠? 포인트가 뭐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요, 휙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를 우리는 포인트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지도 잘 만들고 잘 활용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광고지의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이미지와 문구가 사용된 것을 권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해야 돼요. 또 이거 받는 사람이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한자 써 있는데 너 읽을 줄 아니?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실패한 전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지를 만들 때는요, 쉬운 이미지와 문구를 딱 사용하는데 제가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5. 이건 무슨 얘기냐? 15세 전후의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건 이것 뜻이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주면 딱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보는 순간 들어오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야, 이거 저기 뭐 피자 할인한다는데 어디서 먹는 거니? 하는 순간 우리의 고객들은 엉뚱한 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지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딱! 그리고 문구가 딱! 뭡니까? 바로 딱딱 법칙인데요.
내가 봤을 때 이미지도 딱 들어와야 되고요. 해당 문구도 아주 적절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게의 광고지를 만들 수 있는 또 주요 포인트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메뉴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염두해서 나만의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광고지를 받거나 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만약에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남성한테 그 광고를 딱 하는 것보다, 광고지를 주는 것보다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 20대 초중반의 또는 30대 초반의 여자분들에게 휙 돌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해당 광고지에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당신의 귀의 허전함을 채워보세요. 해가지고 딱 귀걸이가 있다라면, 그리고 예쁜 여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광고지에 딱 나타나 있다라면, 저라도 제가 만약 여자라면 어머, 이거 예쁘다, 나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게 또는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다시 한번 강점을 찾아 부각을 시키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돼지갈비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돼지갈비집의 가장 큰 장점이 광고지에 딱 나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한 방에 푹 빠진 돼지갈비,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약재에 그냥 돼지고기 빽 들어가 있는 그런 광고지가 인상적이겠죠. 이 가게는, 이 식당에서는 돼지갈비를 이렇게 한약재를 써가지고 만드는구나 라고 고객들도 딱 보는 순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그 다음에 효과적인 문구로 표현을 딱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우리 가게의 전단지를 기획하고 컨텐츠 이렇게 구성해야겠다라고 만들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먼저 아십니까? 배포의 기술입니다. 자, 효과적인 광고지 배포의 기술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발음 좋나요? 네, 오프라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오프라인과 대조적인 뭐가 있죠? 이쪽에 있는 온라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합니다. 광고지 오프라인 배포의 기술.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무한테나 안녕하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절대로 NO. 아깝습니다. 만든 비용도 아깝고요, 배포하는 인건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가게는 액세서리 전문점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지? 남자? 아니야, 여자. 그러면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찾아가서 전단지를 배포해야 되겠죠. 광고지를 배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한테나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에게 배포한다. 두 번째, 요건 잘 못 하시더라고요. 시선을 먼저 쫙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배포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그냥요, 저를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하나 받아가세요. 이런 사람의 전단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라면 안녕하세요, 혹시 점심 메뉴 드셨어요? 식사 전이시면 저희 가게 좀 오실래요? 이렇게 배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눈으로 확인하고 시선을 마주치고 친절하게 버려지지 않게. 자, 그러면 제가 버려지지 않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이런 광고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광고지냐면 이 광고지를 그대로 갖고 오면 계산할 때 10% 할인해 준대요. 자, 여러분은 그런 광고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버려지지 않게 이벤트 등을 부각시켜서 광고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은 오프라인의 반대인 온라인도 있죠. 자, 요거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광고지 온라인 배포의 기술, 그 첫 번째는요, 광고지를 스캔하여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서 배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반적인 광고지는 인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전에 출력 전에 파일이거나 아니면 출력된 걸 그대로 스캐너에 넣어서 쫙 이미지를 입력시키면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각종 SNS나 어떤 소통 채널이 있죠? 그쪽에다가 배포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배포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주요한 카페나 블로그 등에 같이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맛집이다. 그러면 맛집 카페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온라인에요. 거기에 저희 광고인데 보시고 놀러오세요. 이런 포스팅을 쫙쫙쫙 댓글도 쫙쫙쫙 올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광고지를 배포하실 때는요. 모바일, 특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즈 변형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큰 사이즈와 핸드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즈는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을 특히 신경 쓰셔서 최적화 사이즈로 만들어서 휙휙휙 배포를 한다면 여러분의 가게의 매출은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오늘 강의 즐거우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강의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해서 광고주 만드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실천. 뭐라고요?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또 봐도 반가운 우리의 장사씨. 장사 시작 전 준비 운동이 한창인데요. 역시나 장사에 대한 열정 멋지십니다. 본격적인 가게 홍보를 위해 광고지를 나눠주는 장사씨.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죠? 단번에 외면당하는 장사씨네 광고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객의 감성을 움직이려면은 광고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고지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쫙 뿌려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광고지를요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휙 뿌려줬다고 가정하면 고객은 받아보는 순간 에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장사신의 광고지. 광고지에 쓰인 문구처럼 행복도 함께 살 수 있는 가게 같은데요. 장사씨 오늘도 대박 나세요. 경쟁사 등장으로 예민해진 장사씨. 이때 경쟁업체 상인은 열심히 가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화려한 문구로 장식한 광고지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장사씨. 하지만 지나가는 손님들 얼굴을 구기고 광고지도 함께 구겨버리고 맙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이미지와 문구가 사용된 것을 권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해야 돼요. 또 이거 받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한자 써 있는데 너 읽을 줄 아니?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실패한 전단지가 되겠죠. 광고지가 수학 문제처럼 어려워선 안 되겠죠. 소비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가게로 가져와서 활용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장사씨, 광고지 하나로 효가 톡톡히 보겠는데요. 가게 홍보 준비 중인 장사씨. 광고지를 두둑히 챙기고 있네요.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광고지를 한 번에 뿌리는 장사씨. 이걸 어쩌나 광고지가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나요? 아무한테나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에게 배포한다. 장사씨, 광고지 배포를 잘해야 헛되이 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강사님, 네. 거리를 걷다 보면요, 버려진 광고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지를 배포하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광고지가 막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배포가 잘못된 거고요.
자, 광고지는 앞서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광고지는 딱 봤을 때 효과적인 광고지는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고지도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업종에 따라서 또 나눠주는 시간도 달라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본다라면 네네.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침 혹은 점심 때 유용한 광고지는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식당 내지는 헬스클럽. 왜냐면 아침에 딱 가는데 아침이라고 해서 시작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딱 근데 이거 딱 보고 나 운동 좀 해야겠는데 이런 동기부여가 됐을 때 네. 효과적이겠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또는 직장 동료하고 딱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야 오늘 뭐 먹냐 했을 때 야 이거 여기 오픈했나 본데 가볼까? 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은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나 식당 같은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자 퇴근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그럼 뭐가 땡기세요? 야구, 저녁. 오, 맞아요, 땡기죠. 맞아요. 저녁, 그렇죠? 네. 또 회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 시간대는 이제 이런 게 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집,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곳, 네. 그다음에 또 저녁 회식 메뉴가 있는 곳, 그다음에 또 뭐 노래방, 네. 이런 광고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저녁 시간대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요? 이 광고지 배포도 무슨 타임이 있냐면 바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군요. 네, 내 업종이 유리한 시간에 광고지를 배포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태영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오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땡땡이 광고지를 배포하면 효과가 더 크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거리에서 광고지를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서 꼭 베테랑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베테랑.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 좀 누가 나눠주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테랑이 베테랑? 광고지를 배포하면 효과가 더 크다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틀린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틀린 답은 아닌데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지만 네. 깜짝 놀랄 사람이 나옵니다. 자, 깜짝 정답 한번 놀랄 공개해 사람이 볼까요? 누굴지 네,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주인. 주인이 직접 광고지를 배포하면 효과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맛있는 어떤 돼지갈비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맡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자 배포 좀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성실하게 배포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전단지 받으세요. 전단지 받으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딱 나간다라면 어떨까요? 엄청 달라요. 열심히 그럼요. 나눠주겠죠. 왜냐하면 이 한 장 한 장이 정말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그쵸. 또 혹시라도 이거는 무슨 메뉴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식사 마침 안 하셨으면 들어오세요라고 유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주인이 광고지를 배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또 광고지를 나눠주면서도 살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비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지는 땡땡하는 사람이 쓰는 편지와 같다. 편지 나왔네요, 여기죠? 네. 네, 정답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입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쓰는 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입사를 지원한 사람? 네, 듭니다. 또 채용이 되려면 내 맞아요. 장점을 잘 드러나도록 진정성이 담아서 되게 창의적인 대답인데요. 써야 하잖아요. 네. 저는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정리한 답은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광고지는 광고지는 짜잔. 짝사랑하는 사람이 쓰는 편지와 네. 같다. 네. 자,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다들 한 번씩은 이성을 짝사랑해보고 좋아한 적 있잖아요. 그쵸.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기다리고, 내가 편지 썼는데, 내 편지 못 받으면 어떡해. 그쵸. 망설이고 막 그러잖아요. 첫째, 광고지를 돌릴 때는요, 정말 짝사랑.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담아서 혹시라도 지금 바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광고지가 쌓이고 이게 길에 쌓인다는 거 말고요. 네. 그 고객의 마음에 쌓인다라면 분명히 그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광고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쓰는 편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딱 답을 내렸습니다. 군요. 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는 광고지는 단순합니다. 메시지가 없고 어떤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 그냥 뭐야 이거 쓰레기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광고 전단지는 뿌려지고 버려지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광고지 하나에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봤을 때 어머, 시각적으로 마음에 들어. 문구가 딱 와닿아. 그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이 광고지를 만들 때는요, 정말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광고지 제작에 고민이 많은 상인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요?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광고지의 비밀은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풀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합니다. 우리 가게 메뉴 좀 광고지 만들어 볼까? 근데 생각에 그치는 거예요. 실천이 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광고지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획하고 컨텐츠를 구성해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왜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광고지는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니까요.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강의 이어가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엔 제가 쿠폰과 포인트로 구매를 확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지는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여기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게와 상품의 가치를 담아 미소와 함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쿠폰과 포인트로 구매를 유도하는 비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